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0월 18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이 상황을 자시하지 않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연장 로켓 천무 실사격이 진행됐습니다. 오는 20일부터 3주간 호국 훈련을 실시해 적 도발 시 즉시 대응 태세를 준비합니다. 내년은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이룬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양국 재계가 새로운 60년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공급망과 인적 교류 등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의대 비대위가 대통령실의 두 번째 토론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며 토론회가 또다시 성사된다면 의정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군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상황을 국제사회와 함께 좌시하지 않을 거라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우리 정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특수부대 등 12,000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하는 걸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군사 물자 지원에 이어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하기에 이른 겁니다. 북한이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병이 결정된 12,000명 가운데 1,500여 명은 이미 지난 8일부터 이동을 시작했고 조만간 2차 이동이 시작된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살펴온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이 같은 결정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향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군의 다연장 로켓 천무의 실사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한편 오는 20일부터는 3주 동안 진행되는 호국 훈련을 통해서 북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정비합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깔린 하늘, 로켓탄이 쉴 새 없이 화염을 뿜으며 발사됩니다. 17일 저녁 육군 1군단이 육지에서 17km 떨어진 동해상의 표적지를 향해 천무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다연장 로켓 천무는 북한군의 장사정포 등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우리 군 대화력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이번에 사격한 130mm 로켓탄은 최대 사거리 36km에 회당 최대 12발이 발사 가능합니다. 육군은 막강한 화력과 사거리, 정확도를 두루 갖춘 천무를 통해 적 도발 시 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는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합참은 합동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호국 훈련을 실시합니다. 호국 훈련은 연례 야외 기동 훈련으로 올해는 적 예상 도발, 공격 양상을 상정해 지해공 다양한 영역에서 합동 전력을 통합 운용합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에 전년 대비 유형별 훈련과 병력 장비 참가 규모가 확대됐으며 주한미군 전력도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남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군사적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네, 뉴스의 맥 이어갑니다. 북한이 최근에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가 제49차 군사위원회를 화상으로 열어서 동맹 현안과 안보 정세를 논의했는데요. 뉴스룸의 취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최다희 기자, 우선 이 한미 군사위원회라는 게 어떤 회의인가요? 네,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는 한미동맹의 군사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회의입니다. 1978년 처음 시작한 이래 매년 또는 필요시에 열리는 회의로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전략 지시와 작전 지침을 연합사에 하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적 이국가로 규정하는 개헌을 하고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7일에도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해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군사위원회 회의는 당초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기에 상당히 중요한 회의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번 한미 군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한미 합참의장은 북한에 증대되는 핵미사일과 사이버 위협 등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미 합참의장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와 러시아, 북한의 군사협력 증대가 한반도 및 전 세계의 긴장과 위협을 고조시킨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교정국 관계 주장과 오물 쓰레기 풍선 등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창설된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며 한미연합사와 긴밀한 연결고리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합참의장은 확장 억제와 한반도 방어 의지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미 합참의장은 미국 전략폭격기와 한일 양국의 전투기가 함께 실시했던 한미일 훈련인 프리덤 엣지가 삼국 안보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담화에서요, 이 한국이 지금까지 북한 소식을 전할 때 자신들의 사진과 영상을 쓰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건가요? 네, 우선 지난 17일에 북한이 동해선 육로를 폭파했다고 보도하면서 내놓은 사진이 우리군 합동참모본부가 촬영한 영상을 무단으로 캡처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됐었는데요. 합참은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도 합참이 공개한 영상을 북한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미국 MBC 방송, 영국 로이터 통신과 같은 세계 각 언론이 보도한 동영상 중 한 장면을 사진으로 썼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구도상으로나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좋고 우리의 의도에 썩 맞더라니 쓴 것이라며 사진 논란을 불구는 행태가 멍청하기 그지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방송사나 통신사가 보도한 영상을 쓴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게 김 부부장의 주장이지만 출처 없이 보도한 북한 매체는 합참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한 셈인데요. 김 부부장은 또 한국도 지금까지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들을 쓰지 않았느냐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조선중앙통신 자료는 우리 언론사가 일본 중개인을 통해 저장료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북한은 베른 협약 가입국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미 군사위원회 소식과 북한의 언론 보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최다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재료의 가격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경제관계 차관회의 내용을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관계 차관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소비자 물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차관은 9월 소비자 물가가 1%대에 진입해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는 모습이라며 가격이 급등했던 주요 농산물과 석유류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김 차관은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과 김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 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배추 등 김장 재료 수급 안정에 나섭니다. 배추는 정부 가용 물량을 하루 최대 200톤 수준으로 방출을 이어가고
출하 장려금 지원을 통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등 수급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장철을 대비해 배추무 등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김장 재료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을 담은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10월 중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개선과 기후 대응 기금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 지원을 위해 배출권 2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과도한 가격 변동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고 다양한 개선 과제는 배출권 할당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입니다. 2030년 25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후대응 기금 사업을 개편하고 탄소 중립 핵심 R&D와 국제 탄소 규제 대응 집중 투자를 통해 녹색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진행 사항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후 지난 10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등 8개 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안에 제2차 사회 이동성 대책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꾸준한 현장 소통으로 구조개혁의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이룬 지 60년이 됩니다. 한일 양국 재개가 새로운 60년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급망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45년 광복을 맞은 뒤 교착 상태였던 한일 관계는 20년 뒤인 1965년 국교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부 간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과 조약의 하위 협정인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토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내년이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이룬 지 60년. 그 사이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는 연간 1,000만 명에 이르고 교역 규모는 2억 달러대에서 766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한일 재계는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새로운 60년 준비에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 경제단체는 디지털 전환과 수소 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과 무역 투자, 인적 교류 확대를 비롯해 국교 정상화 60주년 준비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양국의 협력 과제로 중요 물자 공동 조달과 수소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한국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지원 등이 꼽혔습니다. 이에 정부도 양국 경제계의 협력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금의 협력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양국 정부는 한일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어깨동무하며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와 2025 오사카 엑스포를 통해 한일 협력을 심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재개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일본 경제인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3분기 누적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이 중 일본 투자분이 가장 많았다며 앞으로도 일본 경제계의 지속적인 투자와 교류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일 기업 간 협력을 더 확대해 제3국 공동 진출 같은 성공 사례가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대 비대위가 대통령실에 두 번째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협의에 들어간 가운데 토론회가 다시 성사된다면 8개월째 제자리 걸음인 의정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8개월 가까이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대 비대위가 대통령실에 두 번째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열렸던 1차 토론회에는 정부 측 패널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토론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의대 측은 이번 두 번째 토론회에서 의료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과 급증하는 의료 비용 등을 의제로 제안했습니다. 토론회의 구체적인 장소나 참석자 등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은 2차 토론회 개최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주 열린 의료개혁 토론회처럼 별도의 형식으로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2차 토론이 성사되면 전문가 참여 등 토론자 보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토론회 역시 서로의 주장만 재확인할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숙고와 대화를 한다는 점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와 관련해 의사단체들은 추천 거부를 고수하고 있어 출범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실손보험 청구가 많이 간편해집니다. 환자 요청에 따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되는데요. 오는 25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대상으로 도입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항목을 보장하는 실손보험. 2022년 기준 국민 4천만 명이 가입해 연간 1억 건 넘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미청구 금액은 연간 3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청구 절차가 무척 불편했기 때문인데요.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환자는 직접 병원을 찾아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소비자단체 설문조사에서도 의료 소비자들은 진료 금액이 적거나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보험회사에 서류를 보내기 번거로워서 청구를 미뤘다고 답했습니다. 진료를 마친 직후에 병원에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됩니다. 진료 이후에는 병원 방문 없이 모바일 앱 등으로 진료받은 병원에 서류 전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기한은 3년으로 이전 진료 이력도 청구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자동 청구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는 오는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도입됩니다. 다만 간소화 도입 전 병원들의 전산 시스템 구축 여부가 관건입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에 참여한 요양기관은 전체 대상의 절반 수준인 3,78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소를 제외하면 실제 병원 참여율은 6.8%에 그쳤습니다. 요양기관의 93%에 달하는 의원과 약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사들이면서 K방산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죠. 다음 주에 폴란드 대통령이 우리나라로 국빈 방문하는데 양국 정상회담에서 특히 방산 협력 분야 성과가 기대를 부풀리는 이유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한국 방위산업체들은 폴란드 정부와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폴란드 수출에 힘입어 K방산 수출은 2022년 처음 170억 달러를 달성했고 올해 방산 수출은 200억 달러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국산 무기를 사들여온 폴란드가 K방산 핵심 고객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과 24일 정상회담을 하는데 폴란드가 K방산의 단골 손님인 만큼 방산 협력이 논의될 걸로 예상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폴란드를 찾아 두다 대통령과 회담했고 앞으로 양국 간 방산 분야 협력이 상호 호혜적으로 진행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7월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방산 분야 등 경제협력 증진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폴란드와 한국 간 양해각서 체결 등 구체적인 방산협력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방산의 성과를 이어가는 한편 민관이 힘을 합쳐 방산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17일 주재한 제6차 방산수출 전략평가회의에선 2022년 7월 폴란드와 체결한 대규모 총괄 계약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고 대형 방산사업 신규 수주를 위한 논의가 진행돼 있습니다. 방산업체들은 K방산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각국의 견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관계부처는 이에 방산 협력을 위한 국가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면서 필요한 경우 정부 합동협상단을 꾸려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방산 수출과 방위 산업이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만큼 이 분야 지원에 힘쓸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네, 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 고발입니다. 여러분 혹시 큐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QR코드와 피싱을 합친 말인데요. 가짜 QR코드로 사칭 사이트를 연결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해서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지능적인 사기 수법을 문기혁 기자가 고발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안내문입니다. QR코드로 스캔했더니 신청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계좌번호를 입력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취재진이 보안 QR업체의 도움을 받아 만든 가짜입니다. QR코드 활용이 늘면서 가짜 QR코드로 피싱을 노리는 이른바 큐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허위 QR코드로 사칭 사이트를 연결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해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방식입니다. 활용도가 넓어짐에 따라서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도 실제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종이로 QR을 표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디바이스, 전자종이, 전자잉크를 활용한 QR코드를 주로 활용하는 공유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는 대표적인 표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올해 초 공유 자전거 이용자에게 주의를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자전거입니다. 이렇게 QR코드 하나로 한 번에 결제 대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겁니다. 한 유튜버가 찍은 영상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QR코드 위에 가짜 QR코드를 교묘하게 덧붙였습니다. 이게 악성 코드 QR코드고요. 여기에 진짜 QR코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떤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QR코드들은 큐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QR코드는 스캔을 자제하고 만약 사이트에 연결됐더라도 개인정보 입력이나 앱 설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2027년부터는 QR코드가 바코드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2027년 정도부터는 모든 제품들에 다 QR코드로 전환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곳에 QR코드는 사람들이 찍게 될 텐데 그렇게 됐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실생활에 편리하게 스며든 QR코드. 본격적인 상용화에 앞서 보안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중록원과 관방재림 등 담양의 명품 숲은 지역 관광 명소인 로컬 100에 선정됐는데요. 현장을 찾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로컬 100과 같은 관광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31만 제곱미터의 숲. 평일 낮에도 관광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매우 시원하고 또 대나무 특유의 향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뭔가 마음을 힐링하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Love K-dramas and just got very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It's very different to UK culture and I wanted to come and see what Korean life was really like. 중록원 인근에는 조선 숙종 때 조성한 관방재림도 있습니다. 수령 300년 이상 된 고목들이 저마다의 매력을 뽐내며 빼어난 광경을 선사합니다. 자연 자체가 좋았고 이런 걸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따로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관방재림 옆에는 울창한 메타세콰이아 길이 있습니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은 물론 곳곳에 편안히 쉴 수 있는 벤치가 눈길을 끕니다.
메타세콰이어 길과 중록원 등 담양군의 명품 숲은 지난해 지역문화 매력 100선 로컬백에 선정됐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17일에서 18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로컬백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유 장관은 담양의 명소를 거닐고 남북권 광역관광개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역에 있는 많은 축제 또는 외국에 있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축제를 많이 준비하고 해보면 그것만큼 역시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이어 유 장관은 10월 문화의 달 개막식이 열리는 춘향의 도시 남원으로 향했습니다. 국악단의 공연과 미술관, 문학관 등을 둘러본 유 장관은 관계자들과 특색 있는 지역 문화를 발굴하고 알리는 방안에 모색했습니다. 문화의 달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각종 전시와 축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무르익은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싶은 여행객들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가을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가을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박지선 기자의 안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과 들녘 곳곳에 완연한 가을이 펼쳐집니다. 줄줄이 늘어선 나무들도 어느새 울긋불긋 색색의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을을 맞아 지역 곳곳 관광자원을 활용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3월과 9월에 이은 세 번째 국내 여행 캠페인으로 국내 여행 활성화로 지역 경제를 끌어올려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겁니다. 인구 소멸과 지역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들께서 국내로 특히 지역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더 많은 여행 가는 가을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역 고유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문화 바캉스, 가을에만 열리는 지역 축제와 도시를 벗어난 디톡스 여행 등 11개 주제로 70여 개 여행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3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24개 소도시를 둘러보는 기차 여행 프로그램도 눈에 띕니다. 지역에 떠오르는 명소와 전통 문화, 특산물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1인당 4만 9천 원만 부담하면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차 여행 프로그램은 다음 달부터 총 8회에 걸쳐 운영되며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마련된 여행 프로그램을 체험한 뒤 사진이나 수기를 응모하는 여행 수기 공모전도 열립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며 회원권 가입을 유도하는 전화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단 가입시킨 뒤 철회를 방해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유사콘도 회원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30대 남성 박민호 씨는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담당자 권유에 295만 원짜리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10%를 계약금으로 선결제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취소를 해서 이제 1년 뒤에 100%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부담 없이 1년만 회원 가입을 해서 이용할 거도록. 그러나 1년이 넘어 반환을 요구하자 다른 담당자로부터 계약금을 환불받으려면 잔금 결제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이 계약서 상에 보면 이제 10년짜리 계약은 있지 1년짜리 계약은 없다고 이제 나머지 11개월치의 금액을 결제를 해야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박 씨는 나머지 금액도 모두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회비 반환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사용한 적도 없는 객실 이용료와 위약금 납부를 명목으로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무료 숙박권 당첨을 미끼로 유사 콘도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유사 콘도 회원권 계약은 약정 기간 동안 리조트 등 제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만기 시 입회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체결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계약 만기를 요구하면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폐업으로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581건, 올 상반기에만 105건이 접수, 전년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습니다. 특히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계약 해지 피해가 74.2%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남성 피해자가 77.6%로 다수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14일 이내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료 숙박권 제공, 회비 면제 등에 현혹되지 마시고 계약서 및 약관 수령 시 계약 기간, 제휴 숙박업체, 무료 숙박 일수, 추가 비용 발생 여부, 입회금 반환 조건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이 안내받은 내용과 같은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장기 계약의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여당 대표와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날 대통령실 내 구체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면담은 의제 제한 없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K 전통시장의 매력을 느끼고 쇼핑도 즐길 수 있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18일에서 20일 강원도 속초에서 열립니다. 박람회에는 전국 130여 개 전통시장, 230여 개의 점포가 참여하며 전통시장 우수 상품과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올해는 글로벌 K 전통시장 컨셉으로 해외 수출되는 우수 상품을 내세웠는데요. 박람회 마지막 날인 20일, 크루즈 외국인 관광객 400명이 박람회장을 찾아 쇼핑도 하고 민속놀이와 K-팝 공연, 대형 비빔밥 만들기 행사를 즐길 예정입니다. 박람회 기간 500대의 드론 쇼와 장민호, 백지영, 라포엠 등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진다고 하니까 주말엔 강원도 속초로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매년 10월 셋째 주는 우리 한복의 멋을 되새기는 한복 문화 주간인데요. 7회째를 맞이한 올해 한복 문화 주간의 주제는 한복의 멋, 한류의 벗으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공예박물관에서는 한복 특별전 스치다 보다가, 청와대 춘추관에서는 전통 한복 전시, 전통 한복 일생의례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창경궁 전통 한복 입기 체험 행사, 국립민속박물관 관례 재현 행사 등 전국 300여 곳에서 다양한 한복 행사가 운영됩니다. 문체부 용호성 1차관은 18일 한복 문화주간 기념 행사에서 한복인들을 격려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기념 행사에서 올해의 한복인상은 한복의 대중화에 기여한 권혜진 해운 대표에게, 신진 한복인상은 뉴진스 무대 의상을 제작한 이지연 하플리 대표에게 돌아갔습니다. 요즘 공식 항공사가 아닌 온라인 여행사에서 항공권 구매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온라인 여행사와 항공사의 항공권 가격엔 큰 차이가 없었고 취소 수수료는 온라인 여행사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익스피디아, 키위닷컴을 제외한 대다수의 온라인 여행사는 항공사 취소 수수료에 자체 취소 수수료를 더해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부 해외 온라인 여행사들은 취소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했고 부가 상품은 대부분 환불이 되지 않았는데요.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항공사와 온라인 여행사 누리집을 방문해 가격, 취소 수수료 등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필요한 건 다 살 수 있는 요즘, 농산물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파는 농산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이며 온라인에서 파는 농산물 중 쌀, 상추, 버섯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 대상인데요. 농식품부는 온라인에서 파는 농산물의 재배 현장을 방문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 잔류 농약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회수, 폐기 처분되며 부적합 정보는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와 식품안전나라에서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전국에 꽤 많은 양의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은 내일 오전까지, 강원과 영남은 내일 오후에 비가 그치겠고 제주도는 아침에 비가 그쳤다 저녁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영동과 남해안 많은 곳은 최대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예보됐고요.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도 최대 60mm, 그 밖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6도 안팎으로 출발해 낮엔 20도 보이겠고요. 일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6도, 세종 18도로 시작해 낮엔 서울과 세종 20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 아침과 낮 기온 모두 14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 19도, 부산 22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광주 20도, 부산 24도 예상됩니다. 현재 전해상의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5.5m,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6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화요일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금을 성실히 내면 일정 부분을 포인트로 돌려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지서를 받기 전에 자진 납부하면 10만 원당 1,000원 정도를 돌려받는 건데요. 영화관이나 박물관 등에서 이 포인트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